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주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일 끔찍한 악몽을 꾸는 어린 딸을 지켜보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올해 4월 국가대표 선수가 된 딸아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저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땀이 꺼지는 심정이었습니다. 20대 남성 코치가 1년에 걸쳐 당시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중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어머니의 울분. 당시 가해자는 이에 대해 사랑이었다, 합의하에 한 관계였다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피고인 이야기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죽도록 죄송합니다.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납니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바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나눠 먹던 붕어빵을 먹던 기억, 그 기억이 생각나 괴롭다는 이 남성. 이 남성은 어쩐 일로 재판에 서게 됐던 걸까요? 그는 서울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 중이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던 반 여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의 담당 과목은 도덕과 윤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참담한 상황. 더 큰 문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지기도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선생님들이 가해자가 돼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위치와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그 가해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정말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에 상당수가 교사, 코치, 지도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위치를 악용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뭐 관련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도 하나 있고요. 예. 최근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수학교습소 원장이 5년 동안 가르친 중학생 제자를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을 하고 또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더 공분을 샀던 것 같거든요. 예.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사건 가해자가 자기가 작년에 가족들이랑 나눠 먹었던 붕어빵이 생각난다. 다시 그 붕어빵을 네.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붕어빵이요. 네. 피해자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엉뚱한 감성팔이에 가까웠던 그러게요. 것인데요. 네. 이런 최후 진술이 감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성착취물을 유통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노에 비해서는 가볍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감성팔이고요. 예.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여전히 좀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발언이네요. 네. 자, 유통 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건 아니다. 그 점이 참작이 됐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유통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썼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훨씬 처벌이 무겁게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히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을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저희가 주로 아청법이라고 하죠. 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했다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 제공을 했다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이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는 자는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협박을 해서 실제로 그 아동 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까지 했다면 여기는 이제 협박이 아니라 강요죠. 네. 그래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이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텐데 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살인죄 형량이 네. 하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랑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해놓고 이걸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워달라 네. 요청하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지워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는데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30대 네. 남성이 네.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 학생에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 가해자는 징역 4년형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또는 강요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콩탁까지 걸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준강제추행이랑 불법 촬영을 한 혐의는 인정을 했으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에 이 3천만 원의 돈을 공탁을 했는데요. 네. 형사 재판을 받는 자가 여태까지 피해자랑 임의로 자유롭게 당사자들 간의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뭐 연락 자체가 되지가 않아서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선택으로 네.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공탁금이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문제가 뭐 워낙 이제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위계 질서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행여 자신의 운동 경력에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코치라는 사람이 단순히 코치가 아니라 운동 선배이기도 하고 유력 인사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예. 뭐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참 뭐 비열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 질서가 강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조차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16세의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제자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착취해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어린아이를 상대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같은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 피해 학생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었죠? 네, 당시 이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커졌었습니다. 딸을 성폭행하고도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코치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후 논란이 거세졌고 코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코치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으나 몇 개월 후에 돌변해서 훈련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거절할 때면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아, 라며 폭언을 일삼고 네. 또 나중에 네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내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루밍이죠. 네네. 이런 거를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치는 자신이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행여 이게 합의하였다라고 해도 여전히 범죄고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이라는 죄명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강간을 한 것과 같은 무게로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해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개정 형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은 예. 의제 강간도 얼마든지 적용될 맞습니다. 수 있는 사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하나 살펴보죠.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접근해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웠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가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을 10년이 지나서 용기를 내 신고하면서 밝혀진 일입니다. 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당시에 교사와 제자의 관계로 만났는데요. 피해자에게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며 접근을 해 실제로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게 했고 나중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모처럼 아이를 아껴주는 척 하다가 네. 결국 돌변했던 거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이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해서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심지어 이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네.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게 하면서 네. 온갖 회유와 협박, 성착취와 체벌을 일삼고 야. 심지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신이 차린 과외반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성인이 됐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냐, 왜 거길 들어가서 살았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도 하죠. 아까도 예. 변호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 판단이 안 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아예 종속이 돼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나 아동청소년법 위반 외에도 강요죄, 협박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스텔라장의 It's Raining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